책으로 볼게요. 이제 89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까 이제 책으로 이제 볼 건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보시면 아까 주거환경 거기 첫 그 박스 상단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환지, 그리고 거기 뭐 스스로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력 개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력 개량 이렇게 썼는데, 환지 방법,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 수용 방법, 관리 처분 계획 방법 해서 총 4가지가 있다. 자수, 환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재개발은 환관 이렇게 있었고, 재건축은 관리 처분,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거기,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박스 안에 하나 볼게요.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요거는 저기 서브노트로 그냥 정리하세요. 서브노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 요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서브노트, 시행자는 그쪽으로 요걸로 보시고요. 90페이지 가세요. 90페이지 가시면,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 보면은 사업 시행자에서, 자, 1번에 조합이 있고요. 2번에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한다. 이렇게 서브노트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거기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에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X 하나 해놓으세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없다. 토지 등 소유자 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90페이지 하단이요. 90페이지 하단 가시면 양가로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정 개발자. 재개발은 우리가 강북이라고 보시고, 재건축은 강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행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시행자. 그러니까 지정 개발자가 있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시행자에서 1번. 시장 분수 등은 지정 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시장 분수 등은 지정 개발자로 지정한다. 그렇게 나왔죠. 토지 등 소유자나 뭐 민간 합동법인 신탁업자. 근데 아무튼 지정 개발자가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93페이지 갑니다. 93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조합이 나왔어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거기 보면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자, 기업. 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자, 5명 이상, 그리고 밑에 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 밑에 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라. 아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냥 외워주세요. 자, 됐고요. 밑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거기서 보면 뭐 정비사업 가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뭐 요거 하나 좀 보시고요. 마번에서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자, 이런 거 도장받아서 당기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담당한다. 됐어요. 이거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94페이지 갈게요. 저 조합의 설립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조합의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죠. 추진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 아까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렇게 하면서 그림으로 외우세요라고 했던 거 나와 있습니다. 거기 기억이에요.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95페이지 가시면 재건축 사업이에요. 이거 그제 그림으로 보는 거였죠. 그래서 주택단지약 안, 크게 보면 주택단지 밖. 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주택단지 안 보면 동별은, 자,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이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4분의 3 이상,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라. 자, 그래서 지금 동별은 과반수고요.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를 지금 재건축 사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 4분의 3, 이런 거였습니다. 주택단지 밖은, 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그 박스가 나왔죠? 박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앞에 신고, 이렇게만 쓰세요. 이거 허가사항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두 번째 보면, 2번에 보시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해서, 이건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맨 끝에 줄, 2번에서,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신고사항이다.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신고사항이다. 요거 하나만 보시고요. 6번에서 맨 끝에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변경. 자, 이것도 신고사항이다. 그리고 7번 있죠.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2번, 여기 밑줄 다 큰 거, 6번, 7번 끝에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건 신고사항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 미만이라면 신고사항인데 10% 이상이면 자, 제외가 된다. 그거 보시고요. 자, 조합은 밑에 법인격에서요. 기업, 법인으로 한다.
자, 그리고 30일 내에 등기하라. 됐습니다.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하라. 이런 내용 나왔고요. 넘어갈게요. 자, 96페이지 가면 맨 밑에 양가로 4번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 이거죠.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밑에 줄이요.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끝에 공유에 속할 때, 공유 나오면 무조건 한 명이죠. 그리고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 때, 그래서 1세대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이때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 본다. 자, 97페이지 상단에 가면 3번이 있어요.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자, 이게 공유랑 똑같은 거죠. 지금 보면 수인이 소유한대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분법인만큼 이제 목적물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 한 명이 조합원으로 본다.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체크할 게 공유, 1세대, 그리고 수인이 소유 이런 경우가 나오면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5번 조합원의 권리 이전이 있죠. 옆에 된다. 이렇게 써요. 된다.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된다. 자, 지금 도시정비법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의 권리 이전은 됩니다. 원칙,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징역,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그 밑에 줄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우세요. 예외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요거 하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관리처분 계획은 아까 분양 계획이었잖아요. 분양 다 끝났는데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딱지 샀다는 거잖아요. 분양 다 끝났는데 딱지 사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 있죠. 이래들은 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앞에 상속 이혼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조합원 된다예요. 요거는 묶으세요. 상속 이혼은 묶으시고요. 조합원 됩니다. 조합원 된다. 그래서 조합원 안 되는 거,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사업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이자들 두 명은 조합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된다. 상속 이혼은 된다.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 3번 있죠. 자, 볼게요. 기억 끝에 두 번째 줄. 세대원 모두 동그라미 하시고요.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두 이전이에요. 모두 이전. 니은에서 상속은 된다는 거죠. 상속은 다 됩니다. 상속은 나중에 거기 보면 농지법도 나오는데 농지도 상속은 다 돼요. 그래서 상속은 다 된다. 자, 상속을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다 되고요. 디귿.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자, 모두예요. 모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래서 자, 모두로 이주하거나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됐고요. 라번.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 된다 그랬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이혼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마번.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자, 두 번째 줄,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서 갖고 있던 토지나 어떤 건축물이 이제 경매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죠. 꼭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제한 없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경매나 공매가 되면 원시 취득으로 봐서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넘어가세요. 98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서 4번, 동그라미 4번.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금 변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자격, 제명, 위치, 비용, 그 다음에 밑에 정비 사업, 그 비용, 그리고 설계자.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독자적인 거니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거, 자격, 제명, 위치, 비용, 설계자. 여기까지. 자, 보시고요. 밑에 조합의 임원이 있죠.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파트는. 자,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둔다. 똑같죠. 가번에, 자, 니은의 가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됐고요. 리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99페이지 가세요. 99페이지 가시면, 자, 총회가 나와요. 2번이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된다. 아, 이런 거 내면 정말 비겁한데. 그래서 이게 법 조문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뭐뭐 이상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자, 있어서, 그래서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5분의 1 이상이 지금
요구하거나 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래서 다 오화 요건이에요. 오화. 그래서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5분의 1 이상 요구하거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총회가 개설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총회 의결 종족수가 있어요. 자, 거기 첫 줄에 총회 의결 종족수인데 뭐 이거 외우시면 이제 6문제 다 맞추시는 거죠, 이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과출 출과찬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조과출 출과찬. 네. 조과출 출과찬. 자,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다. 자, 총회 조과출 출과찬. 외우세요. 총회는 자, 조과출 출과찬이다. 밑에 대의원회로 갈게요. 대의원회 1번이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하세요. 둘 수 있다 아닙니다. 두어야 한다.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때요? 대의원회 둘 수 있다죠? 근데 거기는 50명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예요. 도계법은. 근데 도정법은 아니죠. 도정법은 100명 이상인 경우고 이때는 두어야 한다. 됐어요.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자,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자, 4번이요.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굉장히 헷갈리죠? 3번, 4번. 말 자체가.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조합 내에서 방귀 끼는 자들이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자,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그러니까 방귀 끼는 자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거니까 대의원의 의장이 방귀 끼는 자들 가운데 대표니까 이자는 자, 힘센 자들 가운데 대표니까 조합장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4번 보시고 100페이지 갑니다. 100페이지 가시면 자,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아까 우리 사업시행 계획 요 파트예요. 요 파트 사업시행 계획. 자, 거기 맨 밑에 기억 인가신청에서 기억 볼게요. 기억 사업시행자는 자, 그 사업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됐고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체크하세요. 변경, 중지, 폐지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라. 자, 거기까지 변, 중, 폐입니다.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라. 101페이지 갈게요. 101페이지 3번에 가시면 자, 거기 3번에 인가 신청 전 동의가 있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 동의예요. 사업시행 계획. 아까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에 이거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는데 시행자가 조합이라면 자, 미리 총회 의결 거쳐라 이런 게 있었고 니은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자,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밑에 디귿에서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이상 이거 외우시면 또 6문제 다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인가권자의 조치사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게 되면서 이런 거 니은 봤었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라. 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102페이지 갈게요. 102페이지 가시면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가 있어요.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여기서 정비사업 시행이죠. 정비사업 시행인데, 아까 정비사업 시행을 뭐라고 그랬냐면, 또 지웠나? 자, 여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고 철거가 끝나고 여기 공사착공 공사 완료죠. 공사착공하고 공사 완료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업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사업 시행. 그래서 교재에서 지금 보면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그겁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1번이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두 번째 줄 끝에 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밑에 줄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밀어내고 짓는 거니까 이자들 자, 어디로 갈 거냐? 임시로 거주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세요. 103페이지 갑니다. 103페이지 가시면 4번이요. 양가로 4번 밑에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자, 재건축 사업의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 두 번째 줄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재건축 사업. 자, 강남이죠. 재건축 사업 들어갔는데 사업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자, 그 밑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동의 여부에 화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여기까지만 좀 보세요.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자,
강남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강남에서 재건축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였어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면 얘는 조합원이 못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못 되니까 그럼 너 조합원은 아니지만 사업에 동의할 거냐? 싫은 거냐? 라고 화답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강남에 살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한테는 지금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자, 그 조합에 대해서 지정에 관해서 동의 여부 화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촉구를 받은 2번에서 촉구를 받은 동의 토지 등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화답하라.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104페이지 맨 위에 3번. 기간 내에 화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그 토지 등 소유자는 104페이지 맨 상단이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화답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4번이요. 회답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팔고 나가세요 라고 청구한다는 거죠.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자, 이자들에게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자, 6번 보면 아까 우리 지금 재건축 사업을 본 거잖아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 혹시 기억나세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되려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함께 다 갖고 있는 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건데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라면 조합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팔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4페이지 6번이요. 6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특례해가지고 저희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자, 밑줄 그은 거예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달동네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주택 채권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매입자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5페이지 갑니다.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자, 계약의 해지요. 1번 기업.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여기 원래 이 지역 이제 엉망이었어요. 아까 엉망인데 이거 예쁘게 요렇게 요 지역 예쁘게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임차권이나 뭐 어떤 이런 거,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시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서 자기가 원래 이 임차권을 설정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권리는 원래 땅 주인하고 그 계약 체결한 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권,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관한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임차권자 등은.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네가 대신 보상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일종의 구상권입니다. 민법에서 구상권 배우셨죠? 구상권. 자, 그리고 105페이지 하단에 관리처분 계획이요. 분양 계획이죠. 분양 계획인데 첫 번째 분양 공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밑에 쪽 120일 이내에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자, 분양 공고. 요거죠.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요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고 그다음에 분양 통지 분양 공고에 들어가는데 요 기간이 120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0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6페이지요. 분양신청. 그 밑에 이제 분양신청, 여기로 온 거예요. 분양신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아까 자, 분양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게 분양신청이었다라고 했는데,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간이 30일 이상, 60일 이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차례만 20일로 연장할 수 있다. 5번 볼게요.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등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의 선정일로부터 자,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투기과열지구에 한번 응모했던 자예요. 그러면 지금도 안 되는 거죠. 현행 법률로.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했던 자가 있어요. 그럼 이자는 5년 내에는 다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상속, 결혼, 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상속, 결혼, 이혼 이런 것들은 천하무적이에요. 다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지금 이 토지가 엉망인 토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쁜 게 아파트 단지가 예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자가 있는데 단지가 들어오면서 나 나가겠다. 돈 안 받고 나가겠다.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아유, 나 그냥 나가겠습니다. 돈 받고 나갈래요. 돈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애초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자격 요건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들도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두 번째 줄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협의하고 내보내라는 거죠. 원래 자기 땅 가지고 있었으니 돈 받고 나가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원래 엉망이 토지에 있었는데 분양 신청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합니다. 자, 철회한 자.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5년 전에 투기과열지구에 한번 응모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이제 발생한 자, 그리고 네 번 리을, 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래서 제외된 자는 뭐예요? 과소토지 보유자. 토지를 갖고 있는데 과소토지를 갖고 있던 자들 있잖아요. 토지를 아주 조금만 갖고, 뭐 10평, 15평,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돈 받고 나가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들은, 자, 손실보상 협의하라. 자, 2번이요.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자, 수용재결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그러니까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게 수용재결 신청이고요. 자, 그리고 매도청구 소송,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이자들, 토지를 갖고 있던 자,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상대로 해서 팔고 나가세요라고 해서 돈 아주 많이 요구하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밑에 뭐 다음 페이지 인가나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108페이지 가세요. 자,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지금 이제 관리처분 분양 계획까지 끝나면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멋지게 딱 지었어요. 철거하고 공사착공 공사 완료하고 준공 끝났습니다. 준공 끝나면 이제 아파트 넘겨줘야 돼요. 새로.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 108페이지 맨 밑에 2번, 주택의 공급 기준. 자,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옛날에 한 세대에서, 원래 엉망인 토지에서 아파트 있기 전에 지금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만 주겠다. 1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는 뭐, 그렇죠? 하나로 그냥 간주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 공유하더라도 하나. 자, 됐습니다. 니은. 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자, 요거는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 지역이 과밀 개발을 했는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지역이 엉망이 토지인 지역이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었는데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이런 경우라면 자, 갖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109페이지 이제 나번이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정도. 자,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죠? 디귿이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격 범위 또는 종전의 주택의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 집이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너무 아주 의리번쩍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개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는 전용 주거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하예요. 이하. 자, 미만도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하나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팔아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팔 수 없다. 자, 그리고 전매를 알선할 수도 없다. 알선도 안 된다. 됐고요. 자, 넘어가세요. 110페이지 가세요. 110페이지. 자, 지금 관리처분 인가 계획 고시 여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를 했을 때, 자, 효과, 건축물의 철거. 요거 다음에 단계가 철거잖아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하고 그 다음에 철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철거한다. 됐어요. 그다음 111페이지 갑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제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었어요. 자, 그러면 준공해야 되겠죠. 안전한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기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문수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됐습니다. 자, 2번 111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시면 소유권 이전 고시. 자, 효과가 이거예요. 또 공사 완료했으면 준공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됐고요.
예전에 이거 지문이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거기 원칙 하나 볼게요.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자,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자, 공사 완료를 하게 되면 지금 대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면적이 도대체 얼마인지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자,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 확정 측량한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대지 확정 측량한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를 완료 후에 대지 확정 측량한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유권 넘겨주는 겁니다. 112페이지 가세요. 112페이지. 자, 청산금이 발생하죠. 돈을 이제 새로운 이제 주택을 여기 이제 엉망인 주택을 새로운 걸로 이제 예쁜 걸로 만들었어요. 아파트단지. 그래서 이체 관지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땅이 있었다면 그냥 땅으로 받는 자들도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증환지나 가만지 이런 것들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이 발생합니다. 청산금이 발생하는데요. 자, 밑에 4번 청산금의 징수 방법에서요. 도계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사업 시행자가 이때 시장군수 등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인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증환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땅을 더 줬으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간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가 대신 돈 좀 받아줘라. 그럼 내가 위탁수수료 100분의 4% 범위 내에서 내가 위탁수수료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패스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자, 요 정도 보시고, 이 도정법 같은 경우는 절차법 중에 아주 그냥 극을 달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문제로 보충하시면 돼요. 문제로 나머지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예.